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생방송으로 오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이제 이렇게 픽 같은 거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막 다 공개는 안 해요. 뭐 물론 조금 이렇게 사이사이로 보이긴 한데 이렇게 막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고 어떤 거를 그래서 이 친구가 픽으로 내놓느냐 이런 거를 다 열어서 공개를 해드리고요. 생방송 오시면은. 그리고 제가 따로 뭐가 가장 좋아 보이는지 우선순위라든지 뭐 제가 타려는 조합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있고 여쭤보시면 말씀드리니까 생방송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팅으로 가진 뭐 질문들 있잖아요. 뭐 수입전일 때 수입 데이터 어떠냐, 뭐 투수 상대 전적, 뭐 각 팀의 타격 최근 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자세한 정보 같은 거 여쭤보시면 다 답변 드리니까요. 생방송 오셔가지고 좀 편하게 여쭤보시고 더 날카롭게 준비하셔가지고 좀 결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제 첫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일단 필라델피아 선발은 에런 놀라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런 놀라가 지금 폼이 썩 좋지가 않죠. 최근 폼 같은 거 말씀 한번 드리면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에런 놀라가 최근 7경기에서 5.36 그리고 9피홈런으로 좀 못하고 있다. 뭐 삼진 숫자라든지 볼넷 이런 거 원래 놀라의 강점이었던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싱커 피안타율이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올 시즌 들어 싱커 피안타율 상승하면서 좀 싱커라는 구질 놀라가 자랑하는 구질에 좀 런밸류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런밸류라는 거는 그 시즌별로 이 놀라의 싱커가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건데 뭐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들 그런 게 눈에 띈다고 했고 내일 이제 놀라가 홈등판이잖아요. 근데 홈등판에서는 그래도 좋아요. 에런 놀라가 원정은 5.26인데 홈에서는 3.59 그리고 홈런 페이스 같은 거 보면은 올 시즌 총 27개의 피홈런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예년보다 페이스도 많이 맞고 있고 지금 거의 뭐 작년에는 230이닝 동안 23개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10이닝당 뭐 하나꼴로 맞았는데 올 시즌은 153.1이닝에 벌써 27개다. 원래 뭐 지난 시즌 페이스면 15개밖에 안 맞았을 그런 사이즈인데 이미 많이 맞고 있다는 거고 근데 홈으로 왔을 경우에는 8피홈런 원정에서는 19피홈런 놀라는 홈이랑 원정에서 그 피안타 피홈런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에런 놀라 홈 원정 홈에서는 이렇게 피안타 뭐 8개 19개 말씀드렸고 홈에서는 또 원정에서는 89피안타인데 홈에서는 49피안타다. 말 그대로 좀 홈에 오면은 안타를 덜 맞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일 홈이라서 좋기는 한데 이 놀라가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태 뭐 16년도, 17년도, 막 18년도 데이터도 있고 한데 토탈 7.85로 샌프한테 조금 안 좋았어요. 7.85. 근데 또 보니까 에런 놀라가 샌프란시스코 현재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는 안 맞았더라고요.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 건데 피안타율이 2할 1푼 6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은 잠시만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이게 아니라 저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세팅이 요새 왜 이러냐? 이거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또 안 늘어나지? 뭔가 이게 좀 세팅이 이상하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에러놀라가 샌프란시스코 친구들을 107타석을 상대를 해가지고 조금 확대해드릴까 더. 107타석을 상대를 해가지고 피안타율이 2할 1푼 6리. 지금 샌프 로스터 친구들한테 굉장히 강한 편이었어요. 특히 뭐 마이클 콤포토 얘한테는 45타석 7안타로 매우 강한 편이었고 피안타율 뭐 1할 5푼 6리니까. 그리고 뭐 작피한테도 18타수 4안타. JD 데이비스한테 뭐 12타수 2안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 뭐 이게 그러니까 좀 여태 샘프 애들이랑 많이 만나가지고 약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샘프의 로스터에 남아있는 애들 상대로는 그래도 놀라가 좋은 모습 보이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일 또 홈에서는 살짝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내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불펜데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뭐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샌프란시스코는 불펜네임으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타개해온 부분이 있다. 먼저 적어드리면 최근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데이터가 위에 적어드린 대로 4승 5패. 이게 아마 근 한 달? 한 달이나 뭐 그 정도 사이에 이제 샌프가 불펜데이를 돌렸을 때 결과 값이에요. 내일도 아마 스캇 알렉산더 시작으로 뭐 뒤에 이제 알렉스는 어제 던졌으니까 뭐 스트리플링을 기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누구지? 션 마나야 이렇게 긴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친구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어제 이렇게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인데 어제도 불펜 데이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불펜 투수를 썼다. 보시면 트리스탄 백이나 주니스처럼 긴 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애들은 이미 썼고, 뭐 마무리 카밀로 도발도 29구, 그리고 뭐 타일러 로저스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남아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공을 던져가지고 내일 좀 샌프란시스코가 좀 앞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에 빠질만 하거든요. 그래서 샌프가 내일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날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양팀의 빠따 같은 거 말씀을 드릴게요. 필라는 뭐 그냥 홈런 데이터라든지 뭐 타율은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이고 볼넷이 되게 많죠. 131개로. 반면에 샌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2할 1푼 1리, 후반기 타율 꼴찌, OPS 꼴찌. 여기 보시면 OPS 있죠. 이렇게 OPS 꼴찌고, 뭐 홈런이나 볼넷도 그냥 뭐 그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빠따상으로는 필라델피아의 우위가 점쳐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필라델피아가 최근 막 그러니까 최근에 막 계속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잘하고 있었는데 어제 워싱턴 상대로 맥을 못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트레버 윌리엄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발 상대로도 좀 맥을 못 쳤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네요. 반면에 샌프는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마지막 두 경기 11안타 10안타로 간만에 좀 빠따가 좀 불을 뿜는 모습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왜냐면 배당이 필라델피아 강승 배당 1.46밖에 안 되고 마헤넬 가자니 2.00.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내일 이렇게 샌프가 좀 던질 투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위를 잡는다? 그러면은 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에런 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샌프 상대로도 뭐 많이 쳐맞긴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 작년에는 뭐 6이닝 5실점, 뭐 긴 이닝 먹어주기도 하고, 옛날엔 또 7이닝 1실점 이렇게 한 적도 있어가지고 홈에서 안녕하십니까 형님. 나름대로 저는 에런 놀라 쪽을 조금 좋게 해주고 싶은데, 놀라가 요새 좀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냥 계속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36 최근 7경기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첫 경기부터 뭐 패스긴 한데, 다음 경기가 이제 디트 대 샌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가 내일 알렉스 파에도, 시카고는 그 하비에르 아사드인데 이 경기도 좀 어렵긴 해요. 첫 두 경기부터 조금 빡세가지고. 내일 그 이제 파에도는 뭐 얘는 시즌 초반 5월 달에 5.54로 좀 안 좋게 출발을 하더니 그래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9.2이닝 6.52로 별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좀 마지막 마이너리그에서 5.2이닝 3실점으로 조금 던지니까 얘를 콜업을 시킵니다. 메이저리그로. 그래서 메이저리그 최근 두 경기 8월 달에 올려가지고 적어드릴게요. 9.2이닝 동안 2.79, 4.2이닝 3실점, 5이닝 무실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활약은 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뭐 표본도 적고 믿을만 하진 않죠, 사실. 예. 근데 뭐 보니까 파에도가 내일 또 이 경기가 밤 경기인데, 얘가 낮 경기에는 밤 경기에 뭐 그냥 그렇게 뭐 딱히 뭐 두드러진 게 없더라고요.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좀 믿을만 하진 않고, 그리고 5할 승률 위의 팀 상대로 시카고 컵스가 지금 64승 59패로 5할 승률 위의 팀이에요. 파에도가 5할 승률 위의 강팀 상대로는 7.23. 강팀들 만났을 때는 좀 많이 쳐맞더라. 이런 것도 있고, 내일 그리고 파에도 경기 혹시 그 라인업까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포수를 좀 보셔야 돼요. 포수.
얘가 에리카스랑 같이 이렇게 할 때는 5경기 동안 2.60으로 꽤 괜찮아요. 근데 뭐 로저스 이런 친구랑 할 때는 4경기 동안 9.17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스랑 할 때 2.60, 로저스랑 9.17 차이가 많다 보니까 애지간하면은 가능하신 분들은 포수까지 보고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게 7시 40분 경기여갖고 배트맨으로 좀 걸기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애지간하면 근데 에리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에도가 그래도 최근 폼도 그렇고 힘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반면에 하비에르 아사드도 얘가 올 시즌 이제 최근 들어서 꽤 괜찮아요. 7월달 8월달 들어서 36이닝 동안 아사드 적어드릴게요. 아사드가 7월 8월 동안 36이닝 1.50으로 불펜으로 나오기도 하고 선발로도 최근에 쓰이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꽤 괜찮습니다. 더구나 8월달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3경기 동안 8월에 3경기 동안 이렇게 괜찮아요. 보면 뭐 3.2이닝 2실점으로 이닝을 조금 못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7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나름대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2.70으로 꽤 괜찮고, 얘는 뭐 93마일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뭐 이렇게 구사하는 친구인데 뭐 여러가지 이렇게 좀 구등도 많고 좀 떨어지는 공들 많다 보니까 경기 운영하기에 다소 용이한 그런 모습도 있고, 디트로이트랑 시커 빠따를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디트는 타율 2할 4푼 6리로 평균 수준에다가 홈런이 43개 평균 수준, 볼넷이 81개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OPS는 705로 그 타율 순위보다는 조금 낮다. 타율은 18등인데 OPS는 21등 후반기에 이런 게 좀 보이고, 반면에 시카고 컵스는 뭐 후반기에 훌륭하죠. 후반기에 이제 타율 3등 2할 7푼 5리, 그리고 55개의 홈런에다가 120개의 볼넷을 얻어내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OPS를 채우기에 좋은 모습들, OPS 831로 후반기 리그 전체 2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다만 시카고 컵스가 최근에 이 빠따 약세가 좀 눈에 띕니다. 최근에 뭐 한 7경기 동안 보면은 7안타, 5안타, 5안타, 6안타, 그리고 10안타 한번 친 다음에 9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2푼 6리밖에 안 돼요. 오히려 디트로이트도 최근 뭐 4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 8안타, 6안타, 7안타, 8안타 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타율상으로는 최근 10경기에 2할 3푼 5리로 오히려 디트가 나은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디트는 최근 뭐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OPS가 상승세요. 근데 컵스는 이렇게 많이 하락세더라.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양팀 내일 기준점이 8.5점인데 8.5 기준으로 디트는 최근 10경기에 8번 언더, 2번 오바, 시컵도 7번 언더, 3번 오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좀 강한 투수도 만나고 뭐 상대적으로 점수 좀 적게 내는 그런 팀도 만났겠지만은, 양팀 다 최근 이런 빠따 퍼포먼스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아요. 디트는 최근 10경기에 3.8득점, 시컵은 4.1득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 경기도 그렇게 많이 추천은 안 드리지만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언더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는 것 같아요. 파에도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아사드도 언제 처맞을지 좀 모르긴 한데 최근에는 좀 괜찮다. 두 선수 모두 막 여태 보여준 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최근 폼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는 이제 잠시만요.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옆으로 치워졌어.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갑자기 이게 좀 해상도가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네 뭔가.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가 어제 빠따적으로 저를 많이 좀 배반을 했습니다. 갑자기 규철이 형 만나가지고 끌려가질 않나. 피츠버그가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빠따가 그 신인 선수를 되게 많이 이용한다고, 신시내티가 올 시즌에 신인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신인을 많이 쓴 게 피츠버그라고 했잖아요. 더욱이 이 그 트레이드 마감 시간 이후로 뭐 잘 치고 있던 애들도 많이 팔고 이래가지고 좀 신인 선수를 많이 기용하고 있어서 좀 빠따를 예측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피츠버그가. 일단은 피츠 선발부터 말씀드리면은 내일 베일리 폴터가 선발로 나오는데, 베일리 폴터가 올 시즌에 시즌 초반 5월 15일까지 5.13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리그에 얘를 처박아 놨더니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마지막에 2.57로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피츠버그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사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적한 이후에는 4.05, 최근에 4.05로 그냥 무난전환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4.05면은 그냥 무난한 거죠. 근데 세인트루이스 내일 선발이 지금 롬이라는 친구로 나오거든요. 얘가 보니까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 기록은 없고 마이너리그에서만 많이 뛰었는데 마이너리그 성적 좀 말씀드릴게요. 세인트루이스 선발 롬. 이 친구가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2경기 동안 11이닝 2실점 0.82 그리고 18개의 삼진과 4볼넷, 뭐 삼진도 많이 잡고 볼넷도 좀 정비가 많이 돼 있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최근엔 잘했지만은 근 한 2달간의 성적 근 2달간의 성적 봤을 때는 42.2이닝 동안 5.06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최근에 폼이 좋아서 그렇지 뭐 쌓아놓은 건 봐도 마이너리그에서 뭔가 확연하게 이렇게 평정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살짝 오바를 좀 째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피츠버그 빠따 성적 말씀드리면은 후반기에 이제 타율은 29등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홈런은 좀 많은 편, 홈런은 좀 41개면 평균 이하, 볼넷은 좀 많은 편 126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냥 OPS도 26등이니까 피츠버그의 공격력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카디너스 같은 경우는 그 2할 7푼의 타율은 지금 무너지긴 했는데 이게 좀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기도 하고 홈런이 51개, 볼넷이 122개 여러 가지로 스탯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이제 아쉬운 거라면 피츠버그는 최근 한 5경기?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3개밖에 없다는 점이랑 그 최근 8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머무르고 있어요. 6안타, 3안타, 5안타, 9안타, 7안타, 9안타, 8안타, 2안타. 이러기 때문에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1푼 1리밖에 안 됩니다. 피츠버그가. 그래서 내일 이 롬, 데릭 롬이었나? 뭐 그랬는데 이 신인 선발을 상대로 과연 피츠버그가 얼마나 뽑을까?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은 돼요.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한 그 전에 4경기 동안 못 치다가 직전 매치전에서 15안타로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최근 10경기 타율은 2할 7푼으로 딱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양팀 저는 내일 오바를 조금 째고 있는데 기준점 9.5라서 좀 높은 편이고 일단은 베일리 폴터가 어느 정도 저렇게 4.05로 그렇게 막 뛰어난 선발은 아니다. 막 저번에 미치 켈러처럼 딱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가능성 크게 보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세인트루이스 선발이 신인 투수다 보니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갓 콜업한 친구다 보니까 좀 처맞을 메이저리그 이제 좀 신고식도 치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양팀 다 그래서 10경기를 살펴봤는데 10경기 기준 9.5 기준으로 피츠버그는 4경기 언더 6경기 오바 세인트루이스는 6경기 언더 4경기 오바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기에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빠따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랑 뭐 골슈도 살아나고 요즘에 아레나도는 계속 잘하고 세인트루이스가 애들을 많이 팔긴 했는데 그 폴 대용 말고는 딱히 이렇게 주력 타자를 안 팔았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의 빠따가 아직 뭐 건재하다는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 좀 오바 쪽을 좀 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이 경기도. 다음 경기 이제 애틀 대 매츠 살펴드릴게요. 내일 애틀 선발은 위난스로 예상이 되거든요. 앨런 위난스도 얘도 올 시즌에 이제 한 몇 경기 던지는 선발인데 얘 또 마이너리그랑 뭐 그런 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매치 선발은 데이비 피터슨. 먼저 위넌스 먼저 말씀드리면요 얘가 마이너리그 성적 왜냐면 올 시즌에 등판이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마이너리그 33.1이닝 2.70 최근에 그리고 33개의 삼진 이 정도면은 마이너리그는 졸업했다고 보는 게 맞고 직전 그때 어디였더라 하여튼 어디 팀이랑 할 때 7이닝 무실점 그때 더블헤더였는데 어디였지 하여튼 약팀이랑 했는데 7이닝 무실점으로 딱 무마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날 아마 애틀이 되게 대승을 거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뉴욕 매치다. 뉴욕 매치랑 딱 해갖고 그때 21대 3으로 이긴 경기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위난스는 7이닝 무실점 4피안타 볼넷도 2개밖에 안 줬고 삼진은 9개나 잡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데이 피터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 시즌 초반에는 54.1이닝 동안 6.46 선발로 나올 때 별로 못했습니다. 피홈런도 9개나 맞고 근데 얘를 불펜으로 보내요. 불펜으로 9경기 동안 18.1이닝 2.45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 선발로 나오다가 불펜으로 보내서 뭐 꽤 긴 이닝 던지게 하니까 꽤 괜찮더라.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 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적은 이닝을 던지는 선발로 나왔을 때 한 3이닝 정도 던지는 선발로 활약이 꽤 괜찮았습니다. 적은 이닝이지만은 아마 내일 그러니까 막 4, 5이닝 던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아마 많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피터슨이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그 에틀 빠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빠따 그냥 1등이죠 에틀이. 애틀랜타가 뭐 타율도 1등, OPS도 1등, 홈런도 66개, 볼넷 128개, 홈런은 그냥 독보적 1등이고, 반면에 매치 같은 경우는 그 안 좋다가 최근에 좀 살아났어요. 매치 빠따도 적어드릴게요. 매치가 2할 2푼 9리로 타율도 25등, 지금 OPS가 710으로 2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에 막 29등 이랬는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홈런도 47개, 볼넷도 122개로 준수한 편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컨디션 OPS 뭐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뉴욕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 2주 사이 동안 OPS가 710으로 많이 상승했다. 그리고 저기 뭐야, 매치는 많이 상승했고, 더구나 내일 우한 상대, 위난스가 우한이니까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치르는 경우에 매치는 OPS가 791이래요. 791. 얘네가 이틀 전인가? 이틀 전쯤에 그때 세인트루이스 상대할 때 미콜라스를, 이때 센가등판 때 미콜라스를 13대2로 팼거든요. 그날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였어요. 783에서 이날 많이 쳐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791까지 올랐다. 이미 뭐 잘 친 전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난스가 직전 뭐 7이닝 무실점 삼진 9개로 잘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폼이 바짝 올라있는 매치 상대라면은 매치가 그때 21대 3으로 졌던 뭐 서력전을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매치가 꽤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오기는 와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저는 최대 매치 프랭까지도 살짝 보기는 보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피터슨 이후에 또 투수들이 해줘야 될 일인 거고, 뉴욕 매치 그 불펜 같은 거 한번 살펴보니까 꽤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매치 프랭을 좀 보려다가 이거 좀 유력 불펜들도 많이 던지고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뭐 브룩스 레일리, 오타비노 뭐 이런 친구들은 안 던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좀 소모가 있다 보니까 좀 적은 이닝을 던지는 선발 데이비 피터슨이라면은 이후에 뭔가 불펜을 짝짝짝짝짝 많이 쓰거나 긴 이닝을 던져줄 벌크 가이가 필요한데, 지금 매치는 좀 그런 면에서 뭔가 중간을 채워줄 선수가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매치 봤다가 제가 적어드린 대로 꽤 잘 치고 있기도 하고, 이 애틀랜타가 어제는 좀 부진했어요. 샌프 상대로 6안타밖에 못 치고선 3대4로 무기력하게 졌는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은 최근 10경기에서 2할 8푼 5리 치고 있고, 반대로 매치도 2할 5푼 1리, 더구나 최근 매치가 10경기 동안 18개 홈런으로 애틀랜타의 최근 10경기 홈런 수 18개랑 똑같아요. 그만큼 지금 또 피트 알론소도 40개의 홈런, 2년 연속 40개의 홈런을 정조준하고 있고, 빠따의 기세가 많이 좀 올라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매치가. 그래서 내일 경기는 오바가 그나마 제일 낫지 않나, 오바가 제일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경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4경기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보스턴. 휴스턴 대 보스턴 말씀드리면은 내일 이제 하비에르 대 팩스턴이 붙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일단은 하비에르가 털릴 거다라는 데 기반을 좀 근간을 두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 하비에르가 이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하비에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면요, 하비에르의 올 시즌과 지난 시즌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023년 잠시만요. 됐다. 하비에르의 보시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성적 쭉 있는 거고, 그 아래가 2022년. 이거랑 비교해서 보시면요, 하비에르가 지난 시즌에는 161.1이닝을 던졌는데 피안타가 91개, 엄청 적게 맞았고 삼진은 무려 210개.
그야말로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줘서 2.40. 얘가 월드 시리즈에서도 엄청 났잖아요. 이랬었는데 뭐 그전에도 잘했었고 그전에도 보시면 비율상으로 뭐 안타도 적고 삼진도 많이 잡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 시즌이 제대로 폭발을 했었는데 근데 올 시즌 보니까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일단은 방어율 차이부터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나고 있고요. 뭐 삼진 숫자도 이닝보다도 적은 상태. 그리고 피안타도 뭐 적기는 하지만은 작년의 기세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더라. 이런 게 좀 보이기도 하고 하비에르가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난 시즌에 비하면 확연하게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비에르는 그러니까 나랑 맞짱 뜨자. 내 공 한번 쳐볼 테면 쳐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던지는 애인데 작년에는 재작년이랑 작년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도 슬라이더랑 포심 위주로 많이 던지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뭐 삼진이 자연스럽게 많고 여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런밸류라는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런밸류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뭐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런밸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 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됩니다. 런밸류라는 게 왼쪽에 보면 연도가 쭉 있고 그 오른쪽에 구종 그리고 런밸류 이렇게 보면은 매년마다 이 하베르가 주로 던지는 포심이나 뭐 슬라이더 이런 구종들이 빨간 게 좋은 거고 파란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22점 하베르의 포심이 지난 시즌 18점을 막아줬다. 그리고 슬라이더는 8점을 막아줬다. 뭐 이런 건데 뭐 21년도에는 슬라이더가 10점 뭐 이런 식인데 작년에 이 하베르의 포심이 피안타율이 2할 8분 3리 그리고 피장타율이 3할 2푼 6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탯이 올 시즌은 어떻게 됐냐? 2할 3푼 9리로 많이 오르고 피장타율도 4할 6푼 1리로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좀 위력을 많이 잃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보시면은 이렇게 1할 2푼 1리, 2할 2푼 3리에서 2할 3할 5푼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얘가 주로 던지는 구종들이 올 시즌 많이 쳐맞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보이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왼쪽이 연도고 그 해에 따른 그 상세 스탯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EV, 익스트 벨로시티 이게 뭐냐면은 그 상대팀 타자들이 하비의 공을 딱 쳤을 때 그 이제 타구의 속도가 익스트 벨로시티라고 해요. 그리고 하드히트는 그 타구의 속도가 95마일 이상. 보통 이 95마일 이상이면은 말 그대로 내야를 관통하는 휙 날아가는 그런 빠른 타구를 의미를 하는데 이 익스트 벨로시티는 뭐 그대로인 반면 52 상위 52%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그 평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하드히트가 작년에는 82%. 되게 이런 그 강한 타구를 억제를 잘했었고 뭐 그랬는데 올 시즌은 이게 많이 줄었다. 이런 것도 눈에 띄고 K% 말 그대로 삼진율도 재작년 작년엔 88% 94%였는데 올 시즌은 그 제가 이닝보다도 적은 삼진을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딱 눈에 띄고 있고 그 하비에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그 FIP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투수의 성적을 볼 때 방어율을 많이 보잖아요. 그걸 ERA라고 보통 줄이고 FIP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수비를 배제한 순수한 이 하비에르의 그 뭐랄까 수비를 배제한 하비에르의 내용 공의 내용만 봤을 때 뭐 그런 방어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좀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거 마우스 포인터로 향하는 작년에는 2.54의 방어율 올 시즌에는 4.49의 아이고 왜 눌렀어 4.49의 방어율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4.49, 2.54 그렇게 말 그대로 이 방어율 격차가 크다. 근데 올 시즌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FIP라고 여기 라인에 있거든요. FIP를 보면은 작년에는 2.54의 방어율에다가 3.16 이게 말을 많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올 시즌은 방어율이 4.49에 FIP가 4.63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방어율이랑 FIP 차이가 거의 뭐 많이 안 나잖아요. 이거는 좀 하비에르가 그마저도 운이 많이 따른 거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비에르는 올 시즌 운이 따라서 저 정도지 더 쳐맞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하비에르는 지금 성적도 나쁘지만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다만 내일 이제 홈 등판이어서 홈에서는 3.19 원정은 5.33으로 그래도 홈에 오면은 뭐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개선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하비에르가
올 시즌 이 후반기 26.1이닝 동안 4.44 부진하죠. 작년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팩스턴도요. 팩스턴도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태예요. 제가 맨날 뭐 팩스턴 얘기할 때마다 그 브라이언 베오랑 같이 지금 무너져 있는 보스턴 선발진을 지탱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위에 적어드린 대로 후반기에 30.1이닝 동안 4.45로 꽤 많이 맞고 있다. 왜냐면 얘가 그 전에 7경기 동안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 전 7경기 동안은 42이닝에 1.93으로 잘 맞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후반기에는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어요. 팩스턴도 5할 승률 위의 팀, 그러니까 상대적 강팀 상대로는 방어율이 4.22. 왜냐면 5할 밑에 승률 팀 상대로는 2.82로 좀 잘 잡아먹는데 5할 승률 위 팀한테는 좀 약하더라. 이런 게 좀 보이고. 양팀 빠따 얘기를 좀 드리면요. 휴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OPS도 좀 꽤 높고 5등이고 보시다시피 홈런 숫자가 54개, 볼넷이 134개로 우수합니다. 반대로 보스턴 같은 경우는 홈런 숫자는 꽤 많은데 볼넷이 적어요. 볼넷이 좀 적은 편이고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보스턴의 후반기 OPS는 12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팀 투수들 다 조금 불안한 상태인데다가 저는 그리고 지금 휴스턴이요 불펜을 굉장히 많이 쓴 게 좀 눈에 띄어요. 휴스턴이 여기 보시면 되는데 휴스턴이 이렇게 지금 연투에 걸린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몬테로, 뭐 무신스키, 스타넥 이렇게 다 연투에 걸려 있는 애들이 3명이나 되고 직전 경기에 또 투입된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켄달 그레이브부터 해가지고 뭐 헥토 네리스밖에 안 쉬었는데 이 네리스가 원래 지금 휴스턴 불펜의 가장 미들맨이었거든요. 근데 네리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쳐맞더라. 그런 것도 있고. 카일 터커요? 카일 터커 한번 봐드릴게요. 카일 터커가 안 나왔나? 제가 뭐 경기를 이거를 어제 뭐 보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카일 터커가 안 나온다고? 카일 터커 어제 교체 선수로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온지 한번 봐드릴게요. 카일 터커 그냥 그 직전 경기만 결장하고 쭉 계속 나왔었네. 뭐 몸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휴스턴의 불펜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좀 쓰이고 있다.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오바 가능성도 꽤 좋아 보이고 보스턴 승 쪽도 괜찮아 보여요. 하비에르 팩스턴 둘 다 부진한데 양팀의 최근 빠따 같은 거 보면은 양팀 다 잘하고 있거든요. 휴스턴도 지금 최근 한 5경기 타율이 2할 6푼 9리, 최근 10경기로 살피면은 2할 8푼 1리, 꽤 괜찮은 상태고, 보스턴도 사실은 얘네들이 홈이랑 원정 빠따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즘 보니까 원정에서도 잘 친다. 원정에서도 지금 최근에 양키스와의 시리즈에서 12안타 9안타로 3연승 수입을 했고, 워싱턴이랑 할 때도 마지막에 11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한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리에서 안타 치다가 직전 경기에서 9안타. 그리고 뭐 요즘 홈런도 보면은 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15개, 5경기로 줄이면은 최근 5경기에서 10안타, 10개의 홈런, 10개의 홈런 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내일 하비에르가 좀 고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준점 8.5로 살피니까 휴스턴은 8.5 기준 최근 언더 6번, 오버 4번, 보스턴은 언더 4번, 오버 6번 이런 식으로 보스턴 쪽이 조금 더 기세가 좋아 보이고 저는 오버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화이트 삭스 그리고 시애틀이랑 대결인데 이 경기는 저는 시애틀 쪽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말씀을 같이 드리기 위해 좀 자료 같은 거 확인을 해보면은 내일 이제 투키 튀장이 나옵니다. 화이트 삭스는. 근데 튀장이 얘도 원래 불펜데이처럼 이렇게 뛰다가 롱릴리프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는 후반기 들어서는 그 선발로 나오는 빈도가 꽤 높아요. 후반기 봤는데 선발로 나와도 4.83으로 별로 못하고, 그리고 이 31.2이닝 동안 볼넷이 23개다. 볼넷이 23개. 올 시즌 보면 피안타도 적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뭐 딱히 그렇게 믿음이 많이 안 가요. 일단은 다만 내일 이제 홈등판. 얘가 근데 올 시즌에 50이닝밖에 안 뛰어가지고 홈에서는 20이닝, 원정에서는 30.1이닝이라 이게 좀 표본이 좀 모자라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홈에서 조금 낫다는 점은 위안거리기는 한데
상대팀의 이제 카스티오죠. 카스티오도 얘도 보면은 원정 3.90, 홈에서 2.70으로 원정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일단 카스티오라는 이름값도 있고, 물론 카스티오가 후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43이닝 동안 4.19로 피홈런 8방. 후반기에 좀 피홈런 페이스도 많이 안 좋고 하긴 한데, 일단은 그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3.14. 3.14로 그래도 약자 멸시는 좀 해주는 편이고, 내일 그래서 저는 시애틀의 최근 빠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시애틀 쪽을 일단 우세하게 보고는 있어요. 카스티오도 여태 뭐 옛날 전적도 있지만은 그 화싹 상대로는 여태 2.92로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양 팀의 빠따 같은 거 살피면요, 화싹도 물론 콜로라도와의 쿠어스 시리즈에서 최근 두 경기에 11안타 14안타로 꽤나 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쿠어스를 떠나고 내일 또 홈구장으로 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양 팀의 먼저 화싹 먼저 빠따를 말씀드리면요, 최근 후반기에 2할 4푼 4리, 홈런이나 볼넷이나 굉장히 적은 모습이 눈에 띄죠. 둘 다 평균 아주 밑으로 이렇게 겉돌고 있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빠따가 훌륭합니다. 타율도 후반기 7등, 지금 OPS는 5등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시애틀이.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건 뭐냐, 시애틀이 최근 그 한 1, 2주 사이에 빠따가 많이 올랐다, OPS가.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말씀드리면요, 아메리칸 리그 후반기 OPS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애틀이 최근에 얼마나 좀 빠따가 상승세인지. 여기 있다. 시애틀이 그냥 후반기 자체에 잘하고 있고, 이렇게 좀 뭐 완만하지만 상승세에 이렇게 있다. 이거 불펜 방울이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똑같이 상승세예요. 이렇게 후반기에 뭐 초반엔 조금 미약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다. 더구나 최근 8월 13일에서 20일 사이 동안 꽤나 이 상승 곡선이 좀 가파르죠. 최근 들어서 또 좋은 모습 빠따적으로 많이 보여준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시애틀의 빠따가 내일도 좀 힘을 받겠구나, 이런 게 일단 그림이 그려지고, 내일 기준점이 8.5거든요. 8.5인데 화싹이 최근 10경기에서 8.5 기준으로 4언더 6오바, 시애틀은 3언더 7오바, 이런 식으로 오바 페이스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 시애틀 승의 마인까지도 보도록 하고, 왜냐면 시애틀 마인 배당 1.73으로 좀 별로긴 한데 1.42 강승 배당 1.4이면은 저 정도 차이면 그냥 강승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경기 오바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바도 1.70이면 낫배드거든요. 이 경기 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천사 대 신시내티. 천사는 지금 폼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팀적으로. 반면에 신시내티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데, 신시내티는 내일 선발이 제가 좀 요새 믿고 있는 애쉬크래프트가 등판을 하거든요. 아시는, 제 방송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쉬크래프트가 시즌 초반에 털릴 때는 이 새끼 나오면 마인입니다, 마인 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써먹었고, 요새 좀 잘하고 있어가지고 또 잘하는 쪽으로도 잘 써먹고 있어요. 먼저 내일 천사 선발 지올리토 같은 경우는 쭉 그냥 적어드릴게요. 지올리토가 6월달에는 2.32로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이후로 42.2이닝 동안 6.54. 그리고 올 시즌 피홈런도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이 기간 동안 19 피홈런이라고? 잠시만요. 이거 좀 잘못 10 피홈런 10. 다시 적어드릴게요. 10피홈런. 어쨌든 42.2이닝 동안 10피홈런이면은 거의 뭐 9이닝당 2개 이상 맞은 거죠. 엄청 안 좋은 수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천사로 이적을 했잖아요. 화싹에서. 이적한 이후에는 21이닝 동안 8.14로 되게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금 최근에 폼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다만 그래도 얘가 뭐 홈에서는 잘한다 이런 건 있는데, 아무래도 천사에서는 홈 등판을 많이 안 했잖아요. 홈에서는 6이닝 3실점 한 번만 했고, 화이트삭스 시절에는 그래도 홈에서 2.62로 꽤 잘했다. 원정은 6.14로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있긴 한데, 그냥 뭐 지올리토 최근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저거는 좀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쉬크래프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애쉬크래프트가 최근 9경기 동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 58이닝으로 이닝도 꽤 잘 먹었고, 6이닝 이상 먹었으니까 그 2.17,
그리고 6피 홈런으로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얘가 그 전에 진짜 못했거든요. 애쉬크래프트의 그전 6경기 동안 12.62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최근 9경기는 쭉 잘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된 데는 애쉬크래프트가 시즌 초반에 땅볼 비율, 땅볼 유도율이 한 44%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50% 가까이 됐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땅볼 유도율이 49.1% 시즌 49.1%까지 한 5%가량 올랐다. 그야말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투구를 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게 좀 눈에 띄고 애쉬크래프트도 그리고 내일 밤 경기잖아요. 얘가 낮 경기에 올 시즌에 6.79인데 밤에는 3.47 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홈에서는 5.61인데 원정에서는 3.78 여러가지로 밤 경기에 원정 등판에 잘하고 있다. 여러가지로 좀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이 좀 이렇게 좀 다져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양팀 빠따 얘기를 좀 하면요. 천사가 후반기에 타율이 24등까지 쳐졌습니다. 그리고 홈런은 49개로 많은데 볼넷은 또 98개로 주춤한 편이에요. 이게 원래는 좀 천사가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볼넷 기세도 많이 떨어져요. 천사 최근 10경기 동안 볼넷을 제가 한번 세보면은 17개 최근 10경기에 17개니까 진짜 못 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얻는 팀들은 막 50개도 얻고 그런데 17개면 진짜 부진한 편이에요. 볼넷 기세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볼넷마저도 많이 못 얻고 있는 천사다 이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그 신시내티도 근데 빠따가 별로예요. 신시내티는 최근 그 후반기 동안 타율이 27등, OPS는 23등이고요. 홈런은 46개로 평균 정도로 치고 있는데 얘네도 볼넷이 89개로 많이 못 얻고 있다. 다만 뭐 최근 10경기 정도로 살피면은 화싹보다 천사보다는 많이 얻고 있다. 대충 보니까 한 25개 정도 얻고 있는 것 같고 그 제가 보시면 여기 그 이쪽 숫자 지표 있잖아요. 천사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OPS도 721로 엄청 떨어졌고 불펜 방어율도 4.60으로 엄청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또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후반기 불펜 방어율 LA 에인절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거인 것 같다. 리그 토탈 후반기 말고 리그 토탈. 천사가 쭉 보면은 뭐 후반기 초반에는 조금 상승을 했는데 최근 한 2주 사이? 최근 2주 사이 동안 떨어진 게 보이죠. 확연하게. 이렇게 팀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편이고 빠따가 더 이런 낙폭이 더 심해요. 빠따가. 천사 빠따의 낙폭. 네, 이렇게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천사가 후반기 진입할 때쯤에는 아메리칸 리그 OPS 한 1, 2등 하던 팀이었는데 최근 보니까 이렇게 빠따 낙폭이 엄청 심하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정도니까 그리고 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그래프의 곡선의 하락 정도가 되게 가파른 게 보이죠. 이만큼 빠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천사는 뭐 투수력도 그렇고 빠따력도 그렇고 아주 팀적으로 안 좋은 상태다. 이런 걸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팀 방어율은 7.03, 팀 타율은 1할 9푼 4리로 아주 그냥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뭐 물론 신시도 잘 못 치고는 하지만은 뭐 선발 차이도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신시 프레는 진짜 좋아요. 근데 1.41이라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는 제가 좀 그렇고 그냥 진짜 확실한 걸 원하면은 신시 프렌이 좋아 보이고 신시내티 승 역배도 저는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신시내티 역배 1.90짜리 갈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언더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언더는 천사는 최근 10경기에서 8.5 기준으로 3번 언더 7번 오바라 가지고 조금 그렇고 신시내티는 8.5 기준 6언더 4오바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바도 조금 내다볼만 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신시내티 강승 역배 노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경기가 이제 오클랜드랑 캔자. 근데 캔자스 시티가 요즘에 빠따가 워낙에 좋아서 좀 요새 많이 갔는데 캔자 덕분에 많이 먹었었는데 좀 최근 한 2경기 정도는 안 따라오네 뭔가. 아무튼 캔자 경기 한번 브리핑을 해보면은 내일
저기 뭐야, 오클랜드 선발은 폴 블랙번입니다. 얘가 이제 또 작년에는 좀 잘했었죠, 오클랜드에서. 근데 올 시즌은 좀 애매모 하다가 최근 들어 또 잘하거든요, 블랙번이. 블랙번의 최근 성적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폴 블랙번이 최근 5경기에서는 2.10 피홈런도 2방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 3경기 동안은 되게 못했어요. 그전 3경기 동안은 11.2이닝에 10.03 별로 못하다가 최근에 잘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내일 그 캔자스시티는 안녕하십니까, 불펜데이예요. 불펜데이. 캔자스시티 불펜데이 성적도 말씀드리면 이것도 한 최근 한 2주 정도 사이, 최근 2주 정도 동안 캔자가 불펜데이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오바가 되게 많았다. 오바가 되게 많았다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일단 터커 데이비슨이 나오는데 내일 제가 봤을 땐 터커 데이비슨 이후로 알렉 마쉬가 출전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마 캔자도 이렇게 초반에 그 오프너를 올린 다음에 이후로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긴 이닝을 던져주는 위장 선발 가능성이 꽤 높은데, 알렉 마시도 데이터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얘도 그냥 올 시즌 그 언제부터지? 6월 말부터 선발로 이렇게 나왔는데, 콜업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쭉 보면요, 그냥 38이닝 동안 5.68, 그리고 뭐 이 기간 동안 41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삼진을 잘 잡는데 볼넷을 24개를 줬고 피홈런도 10개. 그냥 오바형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형 투수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발은 사실 블랙번이 좋다고 봐요. 뭐 켄자가 불펜데이로 찍혀는 있지만은 아마 알렉 마시가 한 5이닝가량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최근에 근데 켄자 빠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켄자 빠따가 최근에 좀 그래요. 왜냐면은 막 최근 10경기 중에 한 4-5경기 정도 전에는 막 2자릿수 안타를 5연속으로 치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9안타, 7안타, 10안타, 7안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 홈런도 2개밖에 못 치고 있어요. 최근 4경기에 2홈런밖에 안 되고 볼넷도 4개밖에 안 된다. 4경기에서 볼넷 4개. 제가 또 이거 짚어드리면은 먼저 켄자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켄자가 후반기에 타율이 2할 7푼 5리로 전체 2등에다가 OPS도 9등이거든요. 되게 좋은데, 근데 보시다시피 홈런은 44개로 평균 수준이지만 볼넷이 63개다. 켄자는 굉장히 성급한 이런 빠따를 내미는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볼넷이 4개밖에 안 되는 것도 딱 켄자답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하고, 반대로 오크를 좀 얘기를 하면은, 오클은 일단은 타율도 별로고 OPS도 별로,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뭐 이렇게 막 엄청 튀지 않으니까. 근데 켄자가 지금 최근에 홈런도 감소하고 있고 볼넷도 많이 적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 폴렛 블랙번이 72.2이닝 동안 피홈런을 6개밖에 안 준 상당히 피홈런 억제가 잘 되는 투수기도 하고, 뭐 볼넷도 많이 안 주는 투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이거 상성상으로 켄자가 조금 후달리는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오클랜드라는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경기가 뭔가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양팀 다 서로 우한 투수 상대로, 오클랜드가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인 경우 588. 이거 조금 잘못됐다. 선발이 바뀌어가지고 좀 데이터가 잘못됐네. 잠시만요. 좀 수정 좀 해드릴게요. 원래 오클랜드 선발이 얘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좌완으로 했는데 보니까 우완으로 바뀌었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내일 켄자 같은 경우는 우완 원정 밤 경기가 되니까, 켄자 우완 원정 밤 경기 661. 죄송합니다. 갑자기 수정하게 돼가지고. 꼴찌네. 그래도 더 안 좋아지네 오히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뭐냐, 내일 오클랜드는 그 우한 투수 상대로 홈 밤 경기. 왜냐면 알렉 마시도 우한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컨디션 OPS가 588. 말 그대로 빠따가 나락을 간다.
빠따가 그냥 리그 전체 꼴찌.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30개 팀 가운데 OPS 꼴찌고요. 반대로 켄자도 우한 투수 상대 원정 밤경기 OPS 꼴찌. 604로 30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OPS 꼴찌들끼리 대결이라서 저는 일단은 켄자는 아까 블랙본한테 막히는 감이 분명 있을 거라고 했었고, 오클랜드가 근데 캔자스시티 불펜데이 상대로 어떨지 모르겠네. 뭐 알렉 마쉬가 뭐 삼진은 잘 잡지만은 볼넷도 많고 홈런도 많이 맞는다고는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 제가 원래는 이 경기를 캔자스에 좀 오바를 보려고 했었어요. 뭐 캔자스시티 불펜데이 쪽을 좀 더 좋게 보겠다 이랬었는데 선발도 바뀌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캔자스시티 오바 보기가 좀 그래졌네. 이 경기 어쩔 수 없이 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네. 왜냐면 기준점이 8.5여가지고 오클랜드가 8.5 기준 최근 10경기에 언더 4번, 오바 6번, 켄자는 언더 3번, 오바 7번이어서 오바가 꽤 맛있었거든요. 기준점도 배당도 1.87이고 그 배당만 보면은 캔자스시티랑 오클 오바가 땡겼는데, 이런 컨디션 OPS나 양팀의 최근 빠따 흐름 이런 게 애매해졌네 좀.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꼴찌 싸움이기도 하니까 이것도 살짝 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래는 캔자스의 오바가 괜찮았는데 좀 피해야겠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애리조나 대 텍사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 경기가 다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지표들을 좀 이렇게 훑어봐도 그래도 어려워. 내일 이제 애리조나랑 텍사스인데, 텍사스 선발은 아주 믿을만한 몽고메리가 나오고, 애리조나는 유망주 투수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갓 콜업 시켰던 그 슬레이드 세코니가 나옵니다. 세코니. 근데 세코니가요, 뭐 마이너리그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애리조나 선발 세코니는 마이너리그 7월달에 4.63, 뭐 평범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들어서 메이저리그 콜업을 시켰거든요. 8월달에 콜업을 시켰는데 이래요. 3경기 동안 10.1이닝, 이닝을 많이 안 던져가지고 3.48. 그래도 봐줄만 하기는 한데 그렇게 뭔가 믿음직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털렸던 전적도 있고, 하필 내일 텍사스를 상대를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몽고메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몽고메리가 지금 8월달 들어서 이적한 후에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위용을 찾고 있는. 왜냐면 몽고메리가 최근에 2.50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 2경기 이적하기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마지막 2경기 동안 12이닝 6.00이었어요. 그래서 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그게 2경기 털리기 전에 9경기 동안 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9경기 동안 1.69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창 잘하다가 2경기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텍사스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텍사스로 이적 후에는 2.50으로 다시 좀 본인의 모습을 찾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올 시즌에 몽고메리를 많이 믿고 있었고, 내일도 선발상으로는 확연한 몽고메리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이 슬레이드 세코니가 제 생각에는 아직 메이저리그의 쓴맛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에 좀 애리조나 빠따가 괜찮아진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애리조나가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전반기에는 막 OPS가 7등, 8등 이랬는데 후반기에는 지금 19등이거든요. 19등. 여기 보시다시피 후반기 19등인데 그래도 요즘에 조금 회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타율은 조금 그런데 OPS가 8등. OPS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왜냐면 그렇게 채팅 올리시면 이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적어드릴게요. 48개의 홈런에다가 130개의 볼넷으로 OPS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을 하고 있는 텍사스다. 그래가지고 이 텍사스 빠따가 좀 슬레이드 세코니로 혼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 기준점이 9.5점이거든요. 9.5점이라서 좀 저는 뭐 몽고메리도 생각을 좀 하고, 최근에 텍사스 빠따가 살짝 좀 저문점. 텍사스가 지금 최근 4경기에서 3안타, 8안타, 4안타, 8안타 이렇게 4연패를 하고 있어요. 좀 빠따가 좀 모자라가지고 미러키한테 스윕도 당하고 여러가지로 이 기간 동안 4경기에 홈런도 3방밖에 없었고, 조금 텍사스 빠따가 지금 살짝 안 좋은 감이 있긴 해요.
물론 내일 뭐 애리조나 체이스 필드에서 세코니 상대로는 또 잘 칠 수도 있겠지만은 내일 뭐 선발 우위도 있고 텍사스 빠따가 좀 밀러 파크보다는 체이스 필드가 아무래도 타자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텍사스 승의 마인까지도 보고 텍사스 승의 마인까지도 보고 좀 근데 9.5 기준이어서 애매하긴 한데 저는 언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팀의 빠따가 그걸 못할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애리조나는 좀 몽고메리한테 싸먹히고 최근에 텍사스 빠따가 기세가 안 좋은 거 감안하면은 이 세코니가 뭐 그런 수혜를 누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언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애리조나는 그 후반기 불펜 방어 꼴찌 팀이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텍사스 승이나 마인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언더는 조금 그냥 언어버 중에는 그나마 언더 아닐까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경기가 어렵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선발이 좋은 경우에도 경기가 좀 빡센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샌디에고 대 마이애미, 저는 이 경기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내일 이제 마이애미는 선발 쿠에토, 그리고 샌디에고는 마이클 와카가 나옵니다. 왜 내가 이 경기를 좋게 보느냐, 바로 마이클 와카 때문이죠. 마이클 와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텍사스와 내 경승 배당 별로예요. 많이 별로. 먼저 와카를 말씀드리면은 와카가 5월 이후로 11경기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기 전 그냥 쭉 11경기 동안 65.1이닝, 이닝도 많이 먹고 1.10으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 피홈런도 11경기 동안 4개에다가 POPS도 482. 그냥 말도 안 되죠. 이랬었는데 얘가 부상자 명단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복귀전에서 5이닝 무실점. 근데 이 경기가 그 투구수 제한이 있었어요. 89 제한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좀 89 제한인데도 5이닝 먹고 잘하네, 이 새끼 그냥 109 던지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6이닝 이상 먹어줄 거라고 보고 잘해왔듯이 이런 실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여러모로 마이클 와카가 잘 던질 거라는 자신이 있다. 특히나 마이클 와카는 홈에서 2.26으로 원정 3.23보다 둘 다 잘하지만 홈에서 더 잘하고 있고요. 내일 뭐 밤경기라서 밤경기에 뭐 3.24, 왜냐면 낮에 1.13으로 패왕급이라서 좀 밤경기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은 그냥 여러가지로 와카는 그냥 믿음직스럽습니다. 더구나 얘가 뭐 그 샌디에고의 포수 뭐 놀라라든지 설리반 이런 애들이랑 할 때 말고 게리 산체스랑 할 때 1.27이에요 1.27. 그래서 이 경기가 내일 10시 40분 경기다 보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이 경기는 또 포수까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산체스네? 그러면 와카랑 합이 잘 맞겠네, 이런 것까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이 경기는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더구나 샌디에고가 홈임에도 불구하고 강승 배당이 1.5이나 돼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이거 샌디 승이랑 신시내티 승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엮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진짜 10강 승부를 가면은 신시내티 프렌이나 샌디 승이 한 10만원 받을까도 생각 중이기는 한데, 조금 더 그건 다듬어 보고 내일 둘 다 이제 좀 라인업을 보고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 이런 거 체크한 뒤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건 샌디 승에 샌디 마인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쿠에토 말씀드리면은 쿠에토는 뭐 대단할 건 없어요. 쿠에토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31.1이닝 동안 4.60, 피홈런도 7방,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올 시즌 보니까 쿠에토가 이 슬라이더 구속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마일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뭐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뭐 슬라이더 피안 타율이라던가 이런 것도 크게 변화도 없고, 표본도 좀 적은 편이고, 구속이 늘긴 했는데 마땅히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양팀 빠따를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 샌디에고는 타율은 그저 그런데 홈런이나 볼넷이 되게 많은 팀이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얘네는 타율은 좋은데 타율이 17등인데 OPS가 왼쪽에 보면 24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홈런이나 볼넷이나 굉장히 적은 팀이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빠따 말고는 뭐 타격 말고는 뭐 없는데, 이런 마이애미가 최근 5경기 타율이 2할 2푼 8리에요. 근데 샌디에고도 사실 안 좋은 게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8푼 1리. 둘 다 그냥 빠따가 좀 안 좋은 상태긴 해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 선발 차이. 와카는 일단 안 털려줄 거고, 그래도 샌디에고가 홈에서 힘을 낸다면은 쿠에토는 좀 괴롭히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저는 일단 샌디 쪽을 강하게 보고 있고, 그 기준점이 8.5잖아요. 양팀 다 기준점 8.5로 최근 10경기에서 그 샌디에고는 5번 언더 5번 오바, 마이애미는 4번 언더 6번 오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마이클 와카를 좀 많이 믿어가지고 와카를 많이 믿어가지고 그냥 언더도 좀 볼만하다. 근데 이 경기는 워낙에 샌디 승 쪽이 좋아서 일단은 어느 번은 뭐 언더도 괜찮게 보겠다 이 정도만 하고, 근데 언더가 8.5 기준 1.63이라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샌디 승 쪽을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